자, 이제 세듀 고교 영어 어휘 끝 시작하는데 이건 2008학년도 입시를 대비하는 새로운 버전이에요. 근데 원래 어휘 끝을 공부했었던 사람들, 아직도 메가스터디에선 9 버전이 올라 있는데 그걸 했던 사람들은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한 거를 잘 복습하면 되고, 근데 그걸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뭐 다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했지만 다시 한번 다지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건 9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어휘 교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세듀에서 2권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기초 기본편이고 이건 이제 실전에 해당되는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준 있는 어휘까지 다루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어휘 끝 교재를 출판에 적합하게 재편집하고 예문을 좀 더 참신하게 바꿔 넣고 그리고 문제를 좀 만들어 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2008학년도 입시를 대비하는 사람들, 9 버전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 신 버전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변화가 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9 버전 같은 경우는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책값도 한 25,000원 정도. 그거는 정식 출판 교재가 아니라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제한된 부수만을 찍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식 출판용 교재는 한 번 찍을 때 왕창 찍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의하는 교재는 거의 다 이제 정식 출판 교재로 점점 넘어가는 과정인데, 정식 출판되는 교재들은 훨씬 싸지죠. 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9 버전에서 막 엄청나게 비싼 교재를 했던 사람, 이거 뭡니까? 정식 출판되었고 나온 책은 책 내용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확 떨어졌군요. 어쩔 수 없죠. 대량으로 하게 되면 뭐든지 다 가격은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꼭 이해를 해주고, 자, 그 대신 뭐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보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문이 전부 다 음성 파일로 만들어져서 당연히 무료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준비가 돼요. 근데 다음 주부터,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복습을 mp3로 들으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줄 거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딕이라고 알아요? 아이딕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내가 지금 여기 걸고 있는 거야. 요거 아이딕.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 아이딕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하고 제휴를 해서 이 아이딕은 이렇게 딱 뽑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전화기에다가 꼽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만 있으면 전화 요금은 과금이 안 돼. 알겠어? 왜냐면 요건 요 자체의 그 메모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 핸드폰상에서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영사전, 영안사전과 같은 본래 사전, 전자사전의 그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뭐냐면 어휘 끝에 모든 단어가 여기에 다 수록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매를 해야 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사람들은 요거 그 어휘 끝 책하고 요 아이딕하고 그 함께 패키지로 아마 일반 서점에서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은 구매를 해서 M러닝을 하겠다 이거죠. 나는 어휘 복습을 갖다 핸드폰으로 할 거야 하고 하게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아닌 사람들은 난 그런 거 싫어, 무슨 핸드폰 갖고 공부야, 그냥 난 책상에 쭉 치고 앉아서 무식하게 할래.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가면 돼요. 알겠지? 이건 강제상이 절대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에다가 또 원래 이제 어휘라는 것이 속성상 그래요. 내가 항상 해마다 나는 지나고 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일단 금년 수능 시험이 쉬어서 그랬는지 아주 결과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메가스터디 게시판이나 내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sadenglisih.com을 통해서 시험 잘 봤다는 이런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왔는데, 근데 이제 금년 그 수능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내가 좀 전에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금년 이제 넘어가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강의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입시에 맞춰서 어떻게 이 강의라든가 학습 여러분들의 진행을 바꿔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2008학년도 입시 이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효율성이죠. 뭐든지 이 효율성이 제고가 되지 않고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됐으니까,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메가스터디도 보면 내 강의가 대단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점점점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법은 어법 끝 하나로 끝내고, 어휘는 어휘 끝 하나로 끝내고, 구문은 또 이번에 새로 구문 독해 끝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걸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 리딩 스킬스에 대해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리딩 플레이어, 리플로 통합이 될 것이고,
리딩 플레이어 개념 정리편에 이어서 이제 리플 실전편이 이번에 또 시중에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강의가 내일부터 개강이 돼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컴팩트하게 통합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많은 강의를 현장 강의든 인강이든 강의 많이 듣다가 세월 보낼 수는 없고, 최소의 강의를 들으면서 최소의 시간 투자로 가장 최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나도 도와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봅시다. 자,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어휘를 가르쳐 오면서도 그랬었지만 뭐 어근과 접사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근과 접사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기는 해. 왜냐면 그게 일단은 가장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어, 동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것이고 다의, 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책에 있어서는 주제별 어휘에 대한 것을 강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과 함께 주제별로 필요한 어휘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어휘를 무슨 강의를 들어? 그런데 혼자서 잘 되든? 잘 안 되죠. 어휘 책 사갖고 혼자서 좀 해보다가 도중에 딱 접어버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기왕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 중에 잘 끝내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 mp3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여러분들이 부담은 되겠지만 선택을 해서 iDig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또 지금 연구 중이니까 이 다른 부가 서비스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준비 중이니까 그 이제 더 추가로 되면 그걸 통해서 완전히 어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합니다. 반드시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간다. 유닛 1으로. 이 어근과 접사를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하나의 어근을 하나의 접두사나 접미사를 외우면 그것이 곧바로 막 최소한 써먹을 수 있는 거 5개 이상의 유용한 어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어근과 접사를 따로 외우는 것이 괜히 부담만스럽고 별 의미가 없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정리해주는 어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흥미 위주라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엄선을, 정선을 한 거니까 여기에 제시가 되는 건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알겠죠? 자, 먼저 삶과 죽음에 대한 어근부터 배웁니다. 먼저 바이오라는 것이 life의 뜻인 거. 이 정도는 알죠? 야, 바이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니? 먼저 biology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 biography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 생물학이죠. biology 하면 쓸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바이오라는 어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을 뿐이야. 그 다음에 VIT가 나오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바이타민이라는 거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지. 그것도 VIT라는 어근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vital 하게 되면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귀중한 할 때 우리 vital이란 말을 써요. 자, 이것도 역시 life의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side라고 나오고 있는데 side 하면 딱 떠오르는 이 side라는 어근을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뭐 있니? 그렇죠. suicide. su이란 말은 self의 뜻이거든. 쓸 필요 없어요. 죽음이야, 죽음. 죽이다라는 뜻이야. suicide 하면 self, 지 자신을 죽이다 해서 자살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gene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birth의 뜻이에요. 근데 gene이라는 건 요 자체에다 e를 붙이게 되면 gen이라는 거, gene이라는 거 자체가 뭐지? 유전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genetics 하게 되면 유전하게 될 것이고 자, 낯설지 않죠? 그다지? 그다지 낯설지 않은 어근들인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어휘 끝은 정말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의 어휘가 진짜 끝나요. 이 말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인터넷 같은 데 어쩌다 보면 어법 끝으로 어법이 안 끝난다. 어휘 끝으로 어휘가 안 끝난다.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이 있던데 항상 진실은 수능이 끝나고 밝혀져요. 금년에도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럼 내년에도 완벽하게 끝날 거고 알겠지? 내가 끝이라는 제목은 절대 함부로 붙이잖아요. 반드시 끝납니다. 제대로 공부나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끝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바이오하고 또 비트하고 바이트, 비트 그리고 사이드, gene이라는 어근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는 거야. 거기 guess what 하고 나와 있는데
자, guess what에 나와 있는 거 항상 들어갈 때 거기서 학습으로서 다루게 될 주요 어휘들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서 해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냥 알아서 딱 보자마자 뜻이 나오는 건 그냥 표시 빨리빨리 하고 예문이 필요한 건 예문을 읽어가면서 거기 총 15개 단어가 돼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시간을 주겠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이 돼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해봐 한번. 둘 중에 하나씩 골라내는 거야. 일 분 내로 해야 돼. 1분 내로. 자, 인강 듣는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책 14페이지. 자, 1분 다 됐어요. 같이 해볼 테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으면 동그라미를 하고 모르고 있었으면 표시를 하세요. 1번에 antibiotic 하고 나와 있는데 You should take antibiotics for infection. 자, for는 여기서 이유죠. 그치? infection은 감염이야, 감염. infection은 감염이야. 그리고 infection 자체가 전염병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병에 감염됐으니까 예방주사 지금 맞아봐야 소용없죠. 그치? 그러니까 항생제를 복용해야 해. 해서 항생제죠. 일단 어근 접사에 대한 학습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얘기야. 알고 있어서 맞췄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오그래피 정도는 아주 쉬우니까 금방 나왔니? 자서전으로? In her autobiography, she never referred to her parents. 그녀는 전혀 결코 refer to라는 표현 알고 있니? 밑줄 긋고 언급하다죠. 언급하다. 한 단어로 쓰면 mention이다. mention.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니까 일지가 아니라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어근적인 분석은 좀 이따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3번에 biosphere라고 나오는데 비교적 어려운 어휘예요.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인데 The biosphere is the part of the world in which animals, plants, etc. can live. biosphere란 세계의 부분인데 거기에서 동물과 식물, 기타 등등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물권, 생명권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iography 하게 되면은 read라고 읽어야 되죠. 현재라면 s가 붙어 있었을 테니까 과거죠 이건. He read a biography of Edison. 에디슨의 생물학을 읽었단 말이 안 되지. 전기를 읽었겠죠. 그 다음에 vital이란 말, air is vital to man. 공기는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에겐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것이 되겠지. 뒤에 거고. 그 다음 vitality 하게 되면 she is full of youth and vitality. 그녀는 가득한데 젊음과 재력이 아니겠죠? 생기겠지? 그 밑에 있는 예문은 장난삼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문맥으로 음미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쓰는 거야. 왜냐면 어휘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암기도 암기지만 예문을 통해서 뜻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 revitalize 비교적 쉽지 않은다는데 뭐 소생시키든지 구축하든지 effort to revitalize the economy since the IMF crisis. 이건 문장이 아니라 그냥 구로 주어져 있는데 IMF 사태 이래로 경제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 당연히 소생시키다죠. 알겠지? 그 다음에 genocide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The Nazis carried out. carry out이라는 말 밑줄 긋고 carry out이 뜻이 뭐지? carry out이라는 말을 수행하다요.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거야. 수행했다, 실행했다. The genocide of Jews.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단 학살이 맞겠지? 그리고 주스가 뭐니 맨 끝에? 유태인이죠. 그치? 유태인. 요거의 형용사형을 쓸 때는 Jewish라고 해서 ish를 붙이고 the Jews가 되면 이건 유태인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보면 pesticide라고 나오는데 역병인지 아니면 살충제. 역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가리켜요. Pesticide is used to kill harmful insects or other living organisms. 해로운 곤충이나 다른 생명 유기체를 죽이는 데 이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살충제네요. 그치? 그 다음에 homicide라고 읽거든? 근데 치명탄지 살인인지 A series of homicidal cases fill the paper every day. 그러니까 이 homicide 다음에 case란 말 사건이야, 사건. 잘 알아도 밑줄 긋고. cas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무슨 살인사건, 폭행사건 이런 거 할 때 사건을 case라고 표현해. 1년에 series of 1년에 당연히 치명타라는 뜻이 아니겠죠. 살인사건들이 매일매일 신문을 메웠다. 그 다음에 congenial, 상당한 난이도의 단어인데 a congenial person,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뭐 place나 environment에 나오는 걸 보니까 마음에 맞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마음에 드는 장소, 이런 환경, 이런 것은 쾌적하다. 자, 그 다음에 generate 하게 되면 generate란 말, 발생시키다, 비용이 들다 이렇게 나왔는데 the new development will generate 1,500 new jobs 하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발생시키다가 되겠네. 그치? 그쵸? 그러한 새로운 뭔가 진보는, 발전은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음에 degenerate,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educational standards are degenerating year by year because of lack of funds. 자, 뒤에가 중요하죠. because of lack of funds야.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겠니? 아무래도 교육이 발전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퇴보하다. 그 다음에 heterogeneous라는 뜻인데 이것도 어렵죠. 근데 the heterogeneous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인구 구성이 동질적이야, 이질적이야? 당연히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질적인. 그리고 indigenous, 이거는 the koala is indigenous to Australia. 코알라는 호주에 뭐 하는 것이다? 토착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1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한번 자기가 뭐 아는 단어는 빨리빨리 표시하고 잘 모르겠으면 예문을 갖고 한번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15개 중에 몇 개나 맞췄는지. 거기 우리 guess what 위에 보면 I definitely know. 나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몇 개인지 개수를 써보고 well, 글쎄, not sure. 확실치 않은데 이건 몇 개인지 개수를 한번 써보세요. 자, 됐어? 자, 이 정도 어휘들이 우리가 유닛 1에서 다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바이오부터. 자, 그런데 이제 바이오라는 중심 어근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을 해서 이제 그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먼저 NT라는 거 알고 있니? 자, NT 아주 중요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NT란 말이 against의 뜻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칠판 보세요. 자, anti-communism 하면 이게 뭐가 되겠니? 커뮤니즘이 뭐야, 커뮤니즘? 공산주의죠, 그치? 이게 COM이라는 어근 자체가 뭐 접두사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어쨌든 이건 투게더의 뜻이야. 그러니까 생산이든 분배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자는 주의, 커뮤니즘이 공산주의고 anti-communism 하게 되면 반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anti는 주로 이런 식으로 쓰이지.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건 이 anti는 before의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anticipate 하면 그 뜻이 뭐지? anticipate 하면 예상하다란 뜻이죠. 그치? 그때 ant는 이게 before의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몇 개 안 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 거의 다 요거야. 근데 요거는 주의를 좀 하세요. anticipate란 말은 예상하다란 뜻이야. 뭐 expect하고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앞에 ant란 말이 붙게 되면 그거는 반에 해당된다고 하면 되지. 알겠지?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antibiotic하고 antibiotic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 뜻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림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에는 절대 뜻을 쓰지 말고 항상 복습을 할 때에는 거기 이 나와 있는 단어들 알겠지? 나와 있는 단어들에다 뜻 써놓지 말고 그대로 이대로 둬. 알겠지? 나중에 복습할 때는 밑에를 보지 말고 그림만 보고서 영어 단어를 보고 무슨 뜻인지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raph란 말이 붙어서 표현을 줄 수 있는데 graph란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수학에 있어서도 식으로 수학에서 식을 expression이라고 하거든? 왜 그런지 알겠죠? expression 하면 뜻이 뭐니? 표현이야, 표현. 근데 수학을 이렇게 수학 나름대로의 기호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수학에서의 식을 expression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또 간단히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 않니, 그치? 뭐 특히 뭐 함수의 그래프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결국 그래프란 말은 글로써 쓰던가 그리던가 하는 걸 나타내요. 근데 주로 어근상으로는 쓰다란 뜻이야. 그래서 뭐 biographer.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란 말이 또 붙을 수 있는데 오토란 말이 셀프의 뜻인 거 알고 있지? 아, 거기서 그래프란 말도 어근도 형광펜으로 하세요. 그래프란 어근도 형광펜 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오토도 그렇고 또 그냥 로그라고 돼 있는데 large라고 y를 붙여놓으세요. 로그에다가 y를 붙여갖고 large란 말이 붙으면 딱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문명이야.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학문이 아닌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지? astrology라는 표현 알아요? astrology. 자, 그건 점성술인데 뒤에 가면 나오니까 일단 딱 듣고서 딱 필이 안 꽂히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large란 말이 뒤에 붙으면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학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biology, biologist, biological 뭐 이런 것들 또 합쳐져 갖고 biosphere, biotechnology, biochemistry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이 정도의 것들을 함께 붙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 다시 얘기하지만 뭐 기본적 단어도 있지만 기본적 단어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게 딱 실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 기본적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문들 있죠. 예문들을 통해서 표제어로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어휘는 다 다뤄질 거예요. 그치? 원래 이거 전 단계 어휘 교재가 나오긴 나와요. 금방. 하지만 여러분들 고3 되는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 없어요. 그치? 고3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예문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적인 걸 다 익히면 돼. 알겠죠? 봐봐. 처음에 보면 바이오스피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 좀 갖고 알고 있습니다. 스피어가 뭐지? 스피어? 스피어란 말은 기본적으로 구예요. 스피어란 말 칠판 보세요. 스피어는 기본적으로 구를 나타내. 우리 구를 나타내는 건 또 뭐가 있지? 글로브란 말도 구를 나타내죠. 알겠지? 두 개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걸 알 필요 절대 없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2008학년도 입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효율성. 쓸데없는 건 절대 안 할 테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우리 여기다가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구란 뜻으로서 이제 구라는 뜻이고 결국은 영역이란 뜻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스피어 하면은 생명체. 바이오란 말이 life의 뜻이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생물권, 생명권, 뭐 생활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문 보면 The biosphere is home to a diverse. 이건 diverse로 발음하기도 하고 diverse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다양한이지. various하고 동의어죠. 그치? 이건 various하고 동의어요. 자, 그래서 biosphere는 home인데 to a diverse population of living things. 살아있는 생명체의 다양한. 얘들아, population은 너네 또 밑줄 읽어보세요. population.
물론 인구야. 그런데 사람한테 안 쓸 때도 인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무슨 말이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the population of wild pigs라고 되어 있는데 wild pig 하면 뭐니? 멧돼지죠. 멧돼지 인구. 이건 우리가 갑자기 멧돼지 수준으로 전락돼 버리니까 안 좋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니? 개체수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population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쓸 때야 인구겠지만 당연히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한테 얘기가 될 때는 개체수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바이오스피어란 다양한 개체수의 이러한 생명체들, 바로 서로서로 의존하는 이런 것들의 터전이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바이오스피어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 있는 해당되는 예문은 전부 다 밑에 해석이 작게 달려져 있으니까 내가 한 번만 해석하고 넘어가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복습하면서 다시 처리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봐봐. 요거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제어들 외에 관련되는 어휘들을 함께 정리해 나갈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자, 계속해서 중요한 어휘들에 대해선 말로든 필기로든 반복을 하겠어요. 알겠지? 자, 이 sphere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게 구나 영역을 가리켜서 바이오스피어 하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구역, 영역에서 생명권, 생활권이야. 알겠지? 그러면 헤미스피어 하면 이건 뭐지? 헤미스피어 하면 뭐지? 자,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헤미란 말은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외울 필요 없는 어구는 항상 이렇게 꼭 외울 필요가 있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건 흰색으로 쓰겠어요. 참고만 하라는 얘기야. 이거 half의 뜻이야. 그래서 헤미스피어 하면 이제 뭐가 되지? 반구가 되죠. 그치? 반구. 반구가 돼서 이거는 이 반구라는 표현은 먼저 지구에서 우리 적도를 영어로 뭐래요? 적도? 적도를 뭐라 그래요? 듣기만 했어요. equator라고 해요.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위를 우리는 북반구, 아래를 남반구라고 해. 그래서 북반구를 the northern hemisphere. 들어봤니? 남반구를 the southern hemisphere라고 해요. 알겠지? northern이나 southern이란 말은 알잖아. 그러니까 hemisphere 됐고 또 이건 언제 하냐면 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치? 인간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되어 있죠. 알겠지? The left hemisphere of brain. 알겠어요? 그럼 뇌의 좌뇌를 가리키는 거야. Right hemisphere of brain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hemisphere란 말은 이렇게 지구를 나타낼 때 그리고 뇌를 나타낼 때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hemisphere만 써놓으세요. 반구라는 거. 자, 됐으면 그 다음 넘어간다. 다음에 2번 가서 바이오테크놀로지 하는데 야, 그리고 단어마다 별표가 하나, 둘, 세 개씩 거기 돼 있는 거 보여? 별표 3개짜리는 고1 수준, 별표 2개짜리는 고2 수준, 별표 하나짜리는 고1 수준이라는 거야. 이 책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총 복습한다 했을 때는 고1 수준에 대한 거 별표 3개짜리 먼저 쫙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고2 수준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에 고3 수준, 별표 하나짜리는 고3 수준인데 좀 전에 말을 잘못했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가 가장 쉬운 누구라도 당연히 알아야 될 필수로서 그건 고1 수준, 그리고 2개짜리는 고2 수준, 그리고 하나짜리가 고3 수준. 알겠지? 미안하다. 네, 좀 전에 말을 잘못했구나.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도에 대한 것도 다 표현을 해놨어요. 자,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알고 있으니까 뭐 테크놀로지는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냥 테크놀로지는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an independent laboratory, 한 독립연구소 with specialists in biotechnology, 생명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곳에서 has finally uncovered. 자, uncover란 말 발견하다지. 뭐 discover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A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발견해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biochemistry, 역시 고3 수준이야. chemistry란 말 자체가 화학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건 생화학이 되겠지? 좋아,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I have to take at least 2 courses in biochemistry. 나는 생화학에 있어서 최소한 2개의 과목을 들을 것이다. 들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짜리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단어 antibiotic. antibiotic 하면은 항생제가 되죠. 그치? anti란 말이 against의 뜻이고 그리고 antibiotic 해서 항생제. bio란 말이 생의 뜻이니까
물론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항생작용의 하고. 알겠지? 근데 그 엔티바이오틱 바로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보세요. 엔티바디, 이건 뭘까? 이거는 항이고 이거는 한자로 말하자면 체니까 바로 항체가 되죠. 그치? 항생제하고 항체하고 다른 것쯤은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그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요거랑 근데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엔티바이오틱, 바이오틱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생제고 엔티바디 하면 항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되지 않겠니? 그때는 엔티바디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The bacteria prevail. 문장 끊으세요. Until doctors discover an antibiotic. 또 문장 끊고 that exposes a weakness in the bacteria and kills most of them. 자, 작년에 교육과정 평가 모의평가에 나왔었는데 자, 박테리아는 퍼지게 된다. 뭔가 새로운 박테리아가 prevail 이란 말은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 우세하다. 뭐라고?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박테리아는 퍼지게 되고 그러다가 알겠지? until이 나왔을 때 뒤에 거 할 때까지 앞에 거 하다 그러지 마세요.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뭐 하다, 그러다가 뒤에 거 하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어나가면 돼. 그러다가 의사들은 discover an antibiotic, 항생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항생제는 exposes, 노출시키다죠. expose 하면 노출시키다요. A weakness in the bacteria, 그러한 박테리아에 있어서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그것들의 대부분을 죽이게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항생제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엔티바이오틱을 오용, 미스유스하거나 남용, 어비우스하는 나라죠. 그치? 잘 들어두기만 하세요. 오용하다, 잘못 사용하다 해서 미스유즈라고 하고 남용하다는 말 어비우즈라고 해. 그치? 그래서 막 감기 걸렸는데도 막 항생제 처방하고 막 그러잖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항생제하고 이 박테리아는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죠. 그치? 마치 해커들하고 보안 기술자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잖아. 아무리 철통같이 보안을 해놔도 결국 해커들은 걸 뚫죠. 그러면 또 진보된 것으로서 또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또 깨버리고. 그럼 똑같죠. 네,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해킹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보안에 대한 것이야 뭐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엔티바이오틱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미스유스하거나 어뷰스하게 될 경우는 나중에 가서 페이털, 아주 치명적인 그런 디지즈에 걸렸을 때 어떠한 메디신도 속수무책이 돼버릴 수 있겠죠. 자, 난 평소 말할 때 영어 섞어 쓰는 걸 졸라 재수없게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어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어휘들에 대해서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만들어 갈 테니까 알겠지? 잘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세요. 알겠지? 그래서 함부로 아무 개념 없이 엔티바이오틱을 미스유스하거나 어뷰스하는 건 우리가 어보이드 해야 돼요. 알겠지? 재수없어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휘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말이 되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필수적인 어휘들을 이 믹스해서 말할 테니까. 알겠지?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없다는 말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니? 재수없다. 너 재수없어. 물론 사람 얼굴에다 대고 재수없어 이럴 순 없지만 뭐 잘 하긴 하죠. You turn me off 하면 돼요. 그러니까 he를 주어라면 김기훈 재수없어 그러려면 김기훈 turns me off 하면 돼. 왜냐면 turn off잖아. off라는 건 분리를 나타내거든. 나를 그로부터 외면해서 떨어지게 만든다. 재수없어. 이런 상태지. 그치?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Do I turn you off? 내가 널 재수없게 만드니? 그렇다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이 수업을 하면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필수 어휘들을 다 섞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야. 함부로 오남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엔티바이오틱을 미스유스하거나 어뷰스하면 later on 나중에 가서 엔티바디가 형성이 안 돼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것이 아주 fatal,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엔티바이오시스라는 표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엔티바이오시스 하면 이거 항생작용이야.
알아두세요. 결국은 같은 어구냐. 그래서 green tea not only lessens blood pressure, but it also on antibiosis. 녹차는 얘들아 레슨이 뭐니 레슨? 레슨이란 말 우리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의 앞에 en이 붙거나 뒤에 붙거나 경우에 따라서 앞뒤에 다 붙을 수 있는데 그럼 make의 뜻을 만들죠. 레슨란 말은 잘 알다시피 little의 비교급이지. little의 비교급으로서 레슨인데 여기에다가 en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라고 하는 레슨은 on을 붙이는 거야. 그럼 절대 철자에 걸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타동사로서 줄이다 이런 얘기죠. 뭔가 알다시피 양적으로 많은 걸 줄이는 거야. 알겠지? 길이를 줄이는 건 뭐라고 해야 되겠니? 짧게 만드는 건? shorten 해야 되겠죠. 그치? 길이를 짧게 만드는 건 shorten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양적으로 줄이는 건 lesson이라고 해야 돼요. 수준을 낮추는 건 lower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만. 자, 그래서 녹차는 혈압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항생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biography하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당연히 알죠. 삶에 대해서 쓴 것이다 해서 전기라는 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My mother gave me a copy of Nelson Mandela's biography for my birthday. 내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넬슨 만델라의 전기를 생일 선물로 주셨다. 전기 작가를 biographer라고 표현하고 넘어갑니다. 그 앞에다가 auto라는 말 붙이게 되면 바로 이 self의 뜻이니까 자서전, autobiography. 그래서 the owner of the company wrote an autobiography. 자, 해석될 테니까 이것도 빨리 넘어갑니다. 넘어가자. 다음에 biology라는 거, 생물학이라는 거 쉬우니까 예문만 빨리. She gained a doctor's degree in b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녀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생물학에서 어디서? 서울대에서. 이런 얘기야. 자, 거기 들어보세요. degree가 학위라는 뜻이었다는 거 몰랐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degree란 말은 다이어죠. 기본적으로 이건 정도야. 기본적으로 첫째 의미가 정도야. 그 다음 두 번째 학위란 뜻이 되는 이유는 배운 정도에 따라서 학위가 다르죠. 그저 4년제 대학만 마치면 뭘 주니? 4년제 대학만 마치면 무슨 학위를 주니? 잘 모르니? 4년제 대학을 마치면 학사 학위를 주잖아. 그치? 대학원 마치면 석사 학위 주고 그보다 더 공부한 박사 학위 주죠. 그치? 학사는 뭐라고 해? 학사? 학사를 뭐라고 할까? 대학교 4년 마치면 주는 거. 몰라? 집안에 한 명도 학사가 없니? bachelor라고 하죠. bachelor.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석사는 뭐라고 하지? master라고 하죠. 지금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있나 내가? 자, 박사는 doctor라고 하고 쓰지 않겠어요? 이렇게 배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가죠. 그 다음에 degree는 또 무슨 뜻이 있지? degree.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란 의미에서 학위란 말도 나오고 요 말도 나오죠. 뭘까? degree란 말은 온도. 그렇죠. 온도의 온도 할 수 있고 또 뭐가 나올까? 수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각도란 뜻도 되겠죠. 그치? 그리고 degree란 말이 나왔을 때 전치사가 잘 들어 to하고 결합이 돼서 to a certain degree 하고 이런 식으로 잘 써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뜻이야. What he is saying is right to a certain degree. 그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 알겠지? 근데 그 정도를 지나가면 틀린 얘기야. 이럴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걸 지금 여기다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얘기는 다의어라고 하는 것들은요. 되게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근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간직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말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단어를 외울 때 개념 없이 외우지 말고 물론 개념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다이어를 외울 때에는 원래 이런 뜻인데
요럴 땐 이런 식으로 우리말 표현만 미묘하게 바뀌겠구나. 알겠지? 그렇게 대응해야 돼. 그걸 한꺼번에 드립다 연습장에 써가면서 개수 수시면서 외우면 영어 포기해야 돼요. 알겠지?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다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다이어 파트 가서 설명할 때에는 항상 기본 의미가 뭔지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겠어요. 거기서 이런 뜻이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겠어. 그리고 학위 4년제 대학 마치면 bachelor's degree를 줘요. 그리고 master, 그리고 doctor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갑니다. biologist야 당연히 그거 학자고 biological이라는 말은 그거의 효용성이고 그냥 예문만 빨리 보고 넘어갑니다. For centuries, biologists believed giraffes were the silent giants of Africa. 자,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생물학자들은 giraffe란 말 기린이지? 기린이 이 아프리카에 그냥 침묵하는 거대 동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정도 의미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선 Depression is both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자, depression이라는 단어 뜻이 뭐지? 자, depression이라는 거 뒤에 가서 다룰 거지만 다시 여기서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가겠는데 봐봐. depress 하게 되면 꼭 알아두세요. 지금 알아도 D는 이게 상당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야.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noun이야. 자, 내가 어근에다가 노란색으로 써주는 건 꼭 외우라 그랬어. 지금 외우세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무한 반복돼서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암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press는 기본적으로 누르다죠, 그치? press는 그냥 어근이면서도 하나의 단어로 쓰이잖니, 그치? 그래서 depress 하면 아래로 누르다요, 그치? 그래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아래로 압박해 누르는 거니까. 알겠지? 우울하게 만들다죠. 다운되게 만드니까. 그리고 경기, 이러한 경제적인 거, depress. 뭐야? 그래서 depression이란 말은 우울이란 뜻도 되고, 또 불경기란 뜻도 되지.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불경기가 아니라 이 문맥에서 depression은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항상 단어의 의미는 문맥에서 결정되는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VIT라는 어근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life의 뜻을 갖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re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r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뜻이 두 가지예요. 90% 정도는 re가 붙으면 반복을 나타내. 그러나 10% 정도는 back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반복을 나타내는 뜻이 될 텐데 그 back의 뜻이 될 때가 언제냐. 형광펜 해주세요. re라는 접두사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back의 뜻이 있는지 그걸 미리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갈게. 칠판 한번 보세요. 자, reduce 하면은 자, re란 말은 뜻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해야 돼. 반복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back의 뜻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back의 뜻이야. 그리고 deuce라는 접두사에 대해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 deuce라는 말은 lead의 뜻이야. 그래서 introduce 하면 안으로 이끌다 해서 도입하다요. 그리고 소개하다가 되고 자, reduce 하면 뭐냐면 뒤로 이끌다는 뜻이야.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봐봐. 이 reduce는 잘 봐. 타동사인데 뜻이 두 가지야. 여기에 설명 잘 들으세요. 감소하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는요. 증가나 감소가 될 수 있는 수적이나 양적으로 증감이 될 수 있는 말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감소하다가 아니라 감소시키다야. 잘 알아도 항상 단어 뜻을 외울 때는 그것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뜻부터 똑바로 외워라. 자, 그런데 또 무슨 뜻이 있느냐. reduce가 감소시키다는 뜻인 건 사람 웬만하면 알고 있어요. 그치? 이 정도 모르면 좀 곤란하죠. 근데 요 두 번째 뜻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증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나 동물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잘 나가고 있는 걸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수적이나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걸 뒤쪽으로 잡아 끄니까 감소시키고 줄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전락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전락시키다. 지금 난 뭘 하고 있니? re라는 접두사가 90% 10단어 가운데 9단어는 반복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 정도는 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표적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쉬운 예로. 전락시키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그럼 예문이 필요하겠죠? 모든 단어는 예문이 필요해요. 자, 이거 보세요. When one is reduced to poverty, the beggar will come out.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네, 이거를 무슨 뜻일까 하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말들이 나왔지만 가장 최악의 답이 뭐였냐면 사람이 가난으로 줄어들면 그 거지가 튀어나올 것이다. 이게 가장 최악이었어요. 사람이 가난으로 줄어들면 그 거지가 튀어나올 것이다. 지금 벙찐 표정을 지는 사람들은 뭐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자, 이거 줄어들다가 아니라 reduce A to B에서 A를 B의 상태로 전락시키다는 뜻이야. 안 좋은 상태로 뒤로 잡아 끄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람이 가난으로 줄어들면이 아니라 가난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면 그 거지가 아니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 드물지만 보통 명사 옆에 더가 붙게 되면 추상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어디서 그 거지가 튀어나오니? 이건 그 거지가 아니라 거지, 근성이. 알겠죠? will이 돼서 뭐뭐 할 것이다 밖에 모르니? 습성이나 경영으로서 뭐 하게 마련이다 하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잖니. 응? 그래서 사람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거지 근성이 나오게 마련이다. 알겠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니? re라는 접두사가 원래 9개 단어 정도, 10개에서 10중 8구는 반복을 나타내지만 이렇게 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것일 뿐이야. 알겠지? 이런 걸 제외하고 re가 붙으면 항상 다시 again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자고. 그럼 다시 우리 원래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re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vit라는 어근에 대해서 쭉 적립니다. vital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생명의라는 의미로부터 거의 목숨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필수적인 이런 뜻이야. 그냥 뭐 important 중요한이나 necessary 필수적인 이거하고도 달라요. 뭔가 중요도에 있어서는 짱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vital이야. 알겠지? 그래서 the objective of some texts 하는데 얘들아 objective가 명사로 쓰이면 목적, 형용사로 쓰이면 objective가 형용사로 쓰이면 뭐니? 객관적인 이런 뜻이죠. 아 몰랐어요? 써놓으세요. objective란 말 명사로 쓰이면 목적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객관적인 이런 뜻이지. 주관적인이란 말은 뭐라고 하니? subjective라고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the objective of some texts 하니까 여기서 명사로 쓰이는 그치? 뒤에 of some texts라는 전명구 우생의 명사로 쓰이는 거 아니야. 항상 문맥에서 이게 명사로 쓰는지 형용사로 쓰는지에 따라서 뜻 적용을 잘해야 돼. on foreign imports에서 여기까지가 주어져. 외국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 목적은 is to protect an industry.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무슨 산업? produce goods.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 무슨 물건인데? vital to a nation's defense. 한 국가의 방어, 안보에 필수적인. 알겠지? 이해됐죠? 다시 한번 정리본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산업, 그래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관세 부과 목적에 대해서 나왔었던 내용이고, 자, vital, 필수적인, 잘 알아두고, 그래서 vitality 하게 되면 이제 생명력과 활기란 뜻이 돼요. 그래서 the senator, 자, senator가 뭐지? 자, senator 하게 되면은 상원 의원을 가리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원 의원은 promised, 약속했다. to restore. restore가 뭘까? restore. 자, 거기 들어보세요. store란 말은 가게란 뜻도 있지만 동사를 쓰면 뭐지? 저장하다란 뜻이죠. 물건 다 팔리면 저장된 거 다 나갈 텐데 다시 저장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회복하다란 뜻이죠. 재고가 다 빠져나간 걸 다시 저장하다 해서
회복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상원 의원은 약속했다. 그 지역의 경제적 활기를 회복하겠다고. 회복할 것이라고. 됐니?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칠판 잠깐 보세요. 이쪽. 잘 알아둬야 돼. 자, 미국은 양원제 국가야. 상원을 더 세니트라고 해. 알겠지? 상원이라는 것 자체는. 상원 의원을 세니터라고 하는 거고. 이건 원래 로마 시대의 공화정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의 명칭이야. 그거를 차용해갖고 만든 거야. 이건 상원이야. 하원은 뭐라고 하는지 아니? 하원은 간단히 말해서는 더 컨그레스라고 하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효율성에 쓸데면 절대 안 한다. 써주는 건 무조건 외우세요. 내지는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present란 말이 나타내다 대표들한테 뜻 아니니, 그치?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건 하원을 가리켜요. 알겠지? 잠깐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의회 민주주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의회는 뭐라고 하니? 왜 대답을 안 하지? 지금 여기 몇 명이 앉아있는데, 이게, 인강된 애들은 무슨 스튜디오 동영상인 줄 알겠다. 대답 좀 하세요. 영국 의회는 뭐라고 하니? 아, 몰라서 대답 안 하고 있구나. 파ර්러먼트라고 하죠. 파ර්러먼트라고 해. 발음하고 철자가 대응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단어야. 철자 조심하고. 이건 영국이야. 아직 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일본은 의회를 뭐라고 할까? 일본은 좀 독특해요. 다이어트라고 해. 대문자로 다이어트가 나와 있으면 다이어트 아니야. 일본 의회를 가리켜.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 우리나라는 뭐라고 할까? National Assembly라고 해. 이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야. 꼭 알아둬야 돼, 이거. 자, 쓰세요. 이건 미국의 상원 의원을 가리킨다. 이건 미국의 컨그레스는 이거는 미국의 하원 의원을 가리키고 파르라먼트는 영국 의회를 가리킨다. 이건 일본을 가리키고 내셔널 어셈블리는 우리나라 의회다.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야, 새끼 앞에 앉아갖고 졸고 있어. 첫 시간부터 도전이요? 시비? 결투? 정신 차려라. 빨리 써라. 야, 강의실이 너무 덥니? 우리 이거 히터 틀어져 있나요? 끄세요. 자, 그래서 상원 의원은 세니터라고 하고요. 하원 의원은 컨그레스맨이라고 하고요. 그냥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은 컨그레스맨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미국 상원 의원만 세니터라고 하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국회의원을 그냥 컨그레스맨이라는 말로 딱 통칭해서 쓰면 돼요. 왜냐면 그 나라의 고유적인 그 이름 외우기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의원들 이름마다 다 따로따로 있으면 짜증나지 않겠니? 그래서 컨그레스맨 딱 하면 국회의원으로 끝나. 됐지? 처음에는 좀 진도가 느릴 거예요. 왜냐면 예문들을 통해서 부수적인 것이 다 다뤄지기 때문에. 그러나 한 얘기 또 하고 또 나오면 점점 진도는 빨라질 거야. 자, 그 다음 vitalize하고 되어 있는데 IGT라는 접두사. 이거 진짜 중요하죠. 거기 어근 분석해 놓은 거 vital 다음에 IGT 뒤에 형광 펴세요. 어근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 vital 다음에 플러스해서 그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한자로 뭐뭐화하다. 알겠지? IGT가 붙으면 IGE가 붙게 되면 그거 화하다. 그러니까 필수화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부터 아니면 생명화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부터 결국 활력을 주다 또 고무시키다 이런 얘기야. 뭔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야. 알겠지? vitalize 하면. The government decided to vitalize volunteer activities. 정부는 결정을 내렸어요. 자, volunteer라는 말 뜻이 뭐야? volunteer라는 말 자체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라는 동사도 쓸 수 있고 형용사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야. 됐지? 거기다가 revitalize 하게 되면 결국 vitalize랑 뜻은 같은데 반복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활력을 주다, 재충전하다 이런 뜻이 돼요. This moisture cream can revitalize your dry skin cells. 자, 이러한 수분 크림은 당신의 건조한 피부 세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또 우리말의 한자 표현에서 무슨 중흥시키다 이런 말 있죠? 그치? 중흥시키다? 이런 말도 revitalize라는 말을 썼으면 돼요. 중흥하다는 말 몰라, 우리말로? 우리말 실력이 짧으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직 우리 유닛 1에 대한 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지금 첫 시간이라서 좀 천천히 자세하게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1강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를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집중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머지 사이드에 대한 건 2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